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심 원소는 뭐야? 규산염 광물이야. 자, 광물 말이 좀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해. 광물 쉬운 말로 해. 광물 뭐야? 돌. 그렇지. 돌. 광물 뭐라고? 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 사면체를 단위체로 하더라라는 거야. 단위체 밑줄. 단위체가 뭐야? 단위체가 뭐지? 오늘 이거부터 배울 거야.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단위체 뭐지? 단위체. 우리 방학 때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냐, 여기? 단위체 뭐야? 단위체, 이렇게. 단위체는 뭐야? 가장 작은 덩어리를 단위체라 그래. 그럼 단위체가 모여서 뭐 되는 거지? 중합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됐니? 이게 모여서 뭐 되는 거야? 중합체가 되는 거야. 중합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단위체 모여 뭐 된다? 중합체 된다. 단위체 모여 뭐 된다? 중합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봐야지.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돌 가르칠 거야. 오늘 돌. 알겠니? 돌멩이는 전부 다 뭐야? 돌보다는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돌멩이는 뭐라고? 규산염. 그러니까 단위체가 뭐가 돼야 돼? 규산염이 되는 거야. 규산염. 또는 이걸 사면체라 그래. 이따가 배워. 사면체. 이렇게. 이 규산염 사면체가 모여서 얘네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광물이 되는 거야. 이 광물이 되는 거야. 광물. 됐니? 이 광물이 뭐야? 돌. 그러니까 돌은 지금 뭐야 돼? 중합체가 되는 거야. 민서가. 그래서 단위체. 광물의 단위체 누구야? 규산염 사면체. 잘 봐. 시험에 나오는 건 뭐만 나와? 규산염 사면체만 나와. 너희들한테 돌멩이를 가리킬 관심이 없어. 우린 돌멩이를 배울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 뭐 배우러 가는 거야? 생명체 배우러 가는 길에 생명체는 전부 다 뭐라고? 탄소와 물의 공유결합성 물질이지. 근데 그 새끼랑 아주 유사한 게 있단 말이야. 누구? 규산염 사면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렸다 갈 거라고. 알겠니? 자, 간다. 그럼 규산염 사면체가 누구냐라는 거지. 됐어? 자, 간다. 규소 어디 있는 거야? 규소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탄소 밑에 규소가 있었던 거야. 알겠니? 그럼 탄소 몇 번? 설마. 탄소 몇 번? 6번. 원자번호 6번. 규소 몇 번? 14번. 그럼 얘네들은 몇 조 원소라 그래야 돼? 14조 원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야 돼? 얘네들의 공통점은 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얘네들의 공통점은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4개 있다. 그렇지. 그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4개 있어. 간다. 규소부터 그려볼게.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4개 있어. 규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야. 규소가. 4개가 있는데 잘 봐. 규산염 사면체는 이 4개의 전자가 몇 번 공유결합해야 돼? 4번 공유결합해야 되겠지? 됐니? 4번 공유결합해야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4번 공유결합하니까 여기에 산소랑 한 번 공유결합하고 얘랑 산소가 한 번 공유결합하고 얘랑 산소가 한 번 공유결합하고 얘가 한 번 산소랑 공유결합한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너희들이 안 배운 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규소는 화학식으로 쓰면 규소는 전체 얘는 이온으로 표현하면 사가 양이온으로 표현할 수 있어. 사가 양이온. 이거 안 배운 거야. 너희들은 사가 양이온 안 배웠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런데 산소는 몇 가 음이온이야? 그렇지. 산소는 무조건 2가 음이온이야. 산소는 2가 음이온인가 이렇게. 그러면 규소 하나랑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규소 하나랑 산소 몇 개랑 4개가 결합돼 있지. 그러니까 4개가 결합돼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됐니? 그럼 만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은 얘 플러스 4가 얘는 마이너스 2가가 4개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8가. 마이너스 8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중성의 화합물이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화학식으로 쓰는 거야. 규소화합물 또는 규산염 사면체 간다. 그대로 써. 어떻게? 아까 했잖아.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 4개가 되는데 얘는 중성이 아니야. 그렇지, 중성이 아니고 몇 가야 이 자체가? 마이너스 4가. 그렇지, 마이너스 4가야 얘가.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완성된 화합물이 아니야. 완성된 화합물이 아니지. 자, 간다. 그러면 자, 가자. 얘가 마이너스 4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니까 여기에 어떤 놈이 와서 붙어? 양이온이 오겠지. 내가 음이온 마이너스 4가니까. 양이온이면 잘 봐. 우리 앞에서 배웠다. 양이온이면 주로 금속성 원소야, 비금속성 원소야? 그렇지. 그래서 양이온으로 금속성 원소가 와서 붙는 거야. 금속성 원소가 와서 달라붙지. 그럼 이 새끼가 어떤 새끼가 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돌멩이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와서 어떤 놈이 와서 달라붙어? 그 철이 와서 달라붙어. 그럼 뭐야? 그렇지, 철과 결합된 어떤 돌멩이야. 그게 감남석이야. 너희들은 돌멩이 이름 안 해도 돼. 알겠니? 마그네슘이 와서 달라붙어. 그건 마그네슘도 금속 양이온이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지겠어? 돌멩이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 지구상의 돌멩이 종류 몇 가지겠어? 그렇지, 수천만 가지가 있는 거지. 알겠니? 혹시 싸대기 잘 때려? 안 때려봤어? 오늘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싸대기 한번 때려볼래? 가까이 있는데. 그치? 모르지 얘 누군지. 오늘 기회 모르는 사람 싸대기 때리기 어때? 좋은 기회야. 알겠니? 안나 준비해줘. 맞을 준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간다. 얘 이름 뭐라고? 규산염 삼연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규소. 요 외곽에 누가 있어야 돼? 산소 몇 마리? 4마리. 그러면 규산염 삼연체는 중성이 아니야? 아니야. 중성이 아니니까 누가 와서 달라붙어야 되겠어? 몰라. 왜 몰라? 누가 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돌멩이의 종류가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기준이야? 단위체가? 규산염 삼연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는 전부 다 뭐라고 돼야 돼? 규산염 삼연체 뭐라고? 중합체. 그걸 우리 뭘 한다고? 광물. 겁나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딱 하나 나오는 거지. 누구?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 이제 조건 있어. 됐니?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중성이 아니야. SiO form 마이너스 4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이런 것도 결합각이라는 것도 배워. 109.5도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막 그래. 알겠어요? 너희들은 거기까지는 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돌멩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야. 책으로 잠깐 그림으로 들어갈게. 책 그림이 더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 봐. 여기에 규소. 얘가 산소. 여기에 산소, 얘가 산소, 얘가 산소.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마이너스 4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 누가 와서 달라붙어? 모르지. 누가 와서 달라붙어. 됐니? 그러면 돌멩이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됐니? 자, 이제 얘야. 얘네들의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중요시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별로 안 중요시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얘가 중요하지 않아. 알겠니? 지금 뭐 배우다 잠깐 곁다리로 들어갔다 온 거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간다. 뭐 있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게 뭐냐만 알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닥 많지 않은데 이름은 알아두자. 아까 했지? 규산염 삼연체 한 덩어리에 철이나 마그네슘이 붙어서 하나가 발음이 안 좋냐? 됐니? 그러니까 규산염 삼연체 하나에 됐니? 다이렉트로 철 이온이 오거나 철은 2가나 3가로 써. 됐니? 2가나 철은 3가로 써. 됐니? 철 이온이 오거나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돌멩이가 되는 거 감남석이야. 근데 이런 애도 있어. 이런 애도. 자, 봐 이제. 얘가 뭐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단사슬 구조다라는 거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단사슬 구조다라는 거지. 아까 규산염 삼연체 내가 그려볼게. 선생님 규산염 삼연체 내가 그린 거다. 자, 간다. 중심 원소가 누가 돼야 돼?
나 왜 힘들지? 이상한데? 나 첫 수업인데 오늘? 이 시간에 힘들면 오늘 선생님 12시까지 수업이 가득인데 안 되는데? 에너지를 아껴 써야지. 에너지를 아껴 써야지. 이따 12시 수업 듣는 애들도 힘찬 카우스를 만나려면. 예, 규산염 삼연체 내가 하나 그릴 거야. 그랬더니 규산염 삼연체 왜? 아껴 쓰죠. 가진 총량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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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노란색이 산소다. 이게 노란색이 산소야. 그럼 요 하나가 뭐라고? 규산염 삼연체지. 잘 봐. 지금부터 시험에 혹시라도 이런 거 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면 요게 노란색이 산소지. 이 노란색 산소 하나를 누가 옆에 있는 규소가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가져버려. 공유해버려. 그래서 규소와 규소가 하나를 뭐 했다? 공유한 거야. 알겠니? 이런 걸 뭐라 그래?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 거야. 이걸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 거야.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러면 잘 봐. 됐니? 만약에 여기 있지? 요거. 됐니? 규소를 하나 기준이야. 하나 기준에서 다른 규소가 산소 하나를 또 공유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럼 공유 전자가 공유한 거지. 산소 하나를 이 규소가, 산소 하나를 이 규소가. 그럼 이 규소 입장에서 산소를 몇 개 공유한 거야? 2개 공유했지.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복사슬 그러는 거야. 어디 가냐? 됐니? 2개 공유하면 복사슬 그러는 거야. 됐니? 그럼 이 규소를 됐니? 하나가 또 공유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산소를 이 규소와 이 규소가 또 공유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개의 산소 중에 3개를 공유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판상 구조라고 하는 거야. 이걸 판상. 됐니? 그 다음에 이 규소를 4개의 산소가 있었는데 나머지 4개가 다 공유가 돼버리겠지. 이렇게 다 공유가 되겠지. 그러면 산소를 모든 규소가 다 공유한 거. 이걸 뭐라 그래? 망상 구조물이라 그래. 그래서 독립 구조물 하나 결합하면 단사슬, 2개 하면 복사슬, 3개 하면 판상, 4개 하면 망상이지. 여기서 특징은 뭐가 있을까? 내가 갖는 산소 수가 점점 뭐해지는 거야? 작아지지. 왜냐면 아까 봐. 이런 건 되게 쉬워. 여기다 그림 책에서 봐봐. 내가 아까 뭐 있었지? 독립 구조물이야. 독립된 거는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있었어? 산소가 4개 있었어. 4개. 근데 잘 봐봐. 단사슬은 어때서? 단사슬은 어때서? 단사슬은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3.5개. 왜 그런지 봐. 단사슬이면 하나, 둘, 3개 중에 내 거고 얘 기준이야. 하나만 공유했지. 그럼 이 공유전자쌍은 내 거야, 네 거야? 그렇지. 절반씩 갖는 거지. 얘가 갖는 건 0.5개야. 그러면 내 거 하나 0.5개 하나. 그럼 몇 개 돼야 돼? 3.5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3.5개가 되는 거야. 복사슬은 어떻게 돼야 돼? 2개를 공유했겠지. 복사슬이면. 그럼 내 거 2개? 하나 0.5. 그럼 몇 개 돼야 돼? 3개. 됐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 그래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가면서 규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갖는 산소의 수는 점점 작아지겠지. 알겠니? 그런 거. 왜는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어. 2번째, 하나 또 물어볼 수도 있지. 뭐 물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단어 쪼개짐, 깨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봐. 여기서 너무 야, 봐봐. 이런 데서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봐봐.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했어? 독립, 단상,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가면서 봐. 결합하는 산소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네. 공유하는 산소수는 이쪽이 공유하는 산소수야.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으니까 규소가 갖는 산소의 비율은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내가 공유를 많이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양이 점점 적어지니까 여기 있네. 규소에 대한 산소 개수의 비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됐니? 얘는 공유를 4개 하지. 망상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강도가 매우 세지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의 강도가 매우 세죠. 그래서 가장 강도가 센 게 누구야? 망상 구조물이야. 강도가 세니까 너희들 뭐 풍화침식이라는 중학교 용어 배웠을 거야. 그래서 망상 구조물은 풍화침식이 제일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풍화침식에 강도가 제일 약하지. 그래서 감남석은 풍화침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굉장히 쉬워. 잘 깨진다는 거야. 가루가 잘 난다는 거야. 가루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쪼개짐과 깨짐이 있지. 그래서 쪼개진다는 건 뭐야? 힘을 가하면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게 너멋대로 깨지는 건 깨짐인 거고, 내가 힘을 가했을 때 모양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건 뭐라 그래야 돼?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망상 뭐야? 깨짐의 대표적인 거야. 됐니? 그 다음에 판상 뭐야? 흑음모라고 있는데 쪼개짐의 대표적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만 나올 수 있어? 주산염, 사면체. 됐니? 돌멩이의 종류 같은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이 문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도 기출픽도 풀어야 되는데 이쪽은 안 풀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 봐. 이 가운데 중심 원소 누가 돼야 돼? 규소. 그럼 내 규퉁에 누가 있어야 돼? 산소. 얘 전체 전하량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됐죠? 자, 이제 생명으로 바뀌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 책은 여기가 중심이야. 생명은 얘가 단백질이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저 뒤에서도 한번 나오겠지. 또 있어. DNA, RNA 여기서 한번 나오고 저 뒤에서도 한번 나오겠지. 지금부터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짜잔. 뭘로 바뀌었어? 생명으로 바뀌었어. 이제 생명과학이 시작되는 거야. 좋다. 종소리가 울리잖아. 봐. 책이 바뀌었다니까 누가 종을 치잖아. 띵. 됐니? 한 번 더 쳐줘. 좋은데? 띵. 좋아. 울림이 있는 거야. 그지? 안 나. 됐니? 울림이 있지?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어? 그냥 갔다 오세요. 화장실은 말 안 하고 가도 돼. 뭐 화장실 가는데, 그지? 됐니? 화이팅! 잠도 깨고. 자, 간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야. 공통점 뭐야? 공통점 뭐야? 고결합성 물질이고. 중심 원소가 뭐야 돼? 탄소나 규소가 되고. 공결합을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야? 4번 할 수 있다는 거고. 공결합을 4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가장 그렇지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꼬나 덥다 문 열어줘라. 에어컨 틀기는 좀 그렇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 있어야 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다. 얘네들의 공통점 뭐라 그래?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다. 얘네들의 공통점 뭐라 그래야 돼? 탄수화물. 알겠니? 다 탄수화물이야. 자, 우리 몸에서 다 탄수화물인데 딱 하나 물어볼 수 있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아닌 거 뭐 있어?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렇지, 물.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 다 탄수화물이야. 뭐 빼고? 물 빼고 다 탄수화물인 거야. 알겠니? 물 빼고 다 뭐라고? 탄수화물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있어야 돼?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야. 탄수화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 탄수화물은 아이고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의 순서에 따라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체 막 이렇게 되는 건다. 자, 방학 때 이거 다 외웠겠지?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또 외워야 돼. 민서가 외워야 돼. 알겠니? 호. 됐니? 외워야 돼. 다음에 우리 민석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시험 보자. 됐어? 간다. 뭐? 단위체. 됐어요? 이게 뭉치면 뭐 된다고? 중합체 됩니다. 중합체.
중합체됩니다. 중합체. 야, 니네 학교에 가가지고 뭐 저기 학원 광고하고 다녀? 하지 마. 하겠니? 오늘도 학원에 와 뭐 상담 전화 맨날 오고 그러는데 자리 없어 못 받아. 그리고 양심이 있지 광고하지 마. 하겠니?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제 이제 막 그 가우스학원 들어가겠다고 막 왜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냥 학원 니네만 조용히 말 없이 다니는 거 알겠어? 섬강 뭐 그제 나 카우스 다닌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과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혼자서 어떻게? 조용히 집에서 시험은 다 맞으면 어떻게 뭐라 그래? 어떻게 다 맞았어? 과학은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 거야. 알겠어? 누가 학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니? 혹시 물어보면 어때? 인강 조금 봤나? 뭐 이런 거. 알겠니? 그 인강 우리 사이트 알지? 카우스 사이트. 그런 거나 알려줘. 그런 거나. 그거 되게 싸. 뭐 79,000원인가 밖에 안 해. 알겠니? 6개월이야? 79,000원에? 그래. 그런 거 알려줘. 뭐 학원 다니는 하지 마! 알겠어? 힘들어. 됐니? 자, 간다. 오늘 뭐 할 거야? 제일 잘한 거. 단백질 할 거야.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단백질의 단위체. 뭐야?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주 중요한 수업이야, 지금부터.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쳐서 이것부터 시험에 나와. 알겠니? 뭐 나오는 거야? 아미노산이 뭉치면 뭐 되는 거야? 단백질 되는 거잖아, 단백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거지. 단백질의 단위체로 옳은 것은. 알겠니? 단백질의 단위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가 돼야 돼?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잘 봐. 학교 선생님들이 사기를 치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물어본다고. 알겠니? 어떻게 물어봐? 아미노산의 중합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중합체를 물어보면 애들이 잘 몰라. 근데 이건 되게 잘 알아. 뭐야? 단백질의 누구? 단위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는 또 좀 잘하는 편이야. 알겠니? 우리 오늘은 못할지 모르겠는데 누구? 그렇지. 누구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 뭐라고? 타이드. 이름이 기네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간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 누구야? 그렇지. 헥산. 자, 간다. 누구야? 헥산을 다르게 표현해. 누구? DNA라고 할게. DNA. 또 누구 있어? RNA. 자, 요걸 묶어서 표현할게. 요걸 뭐라 부르는 거야? 헥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헥산의 단위체를 물어봐. 헥산의 단위체를 쓰세요. 이거 서술형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헥산의 단위체를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랬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를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헥산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뭐 있어? 그렇지. 뭐라고? 우리 책에서는 잠깐 빠져있는데 뒤에 나와. 뭐 있어? 녹말. 됐니? 녹말의 단위체 누구야? 포도당.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의 중합체를 쓰세요. 그럼 뭐가 돼야 돼? 녹말. 이렇게 돼야지. 녹말의 단위체를 쓰세요.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포도당 돼야 되겠지. 요것만 잠깐 할게. 우리 책에서 요 과정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저 뒤에 잠깐 나와. 자, 간다. 뭐야? 포도당을 녹말로 바꾸는 건 중합체이니까 덩어리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걸 동화작용이라 그래? 이화작용이라. 너희들은 배웠어, 너희들은. 안 배웠나? 들은 놈들. 동화작용. 됐니? 녹말을 포도당으로 자르는 거 그럼 덩어리 큰 거야? 작은 걸로 만드는 거지? 자른 걸 뭐라 그래? 이화작용. 알겠니? 거기서 나오잖아, 얘는.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이, 녹말이 포도당 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소화. 그래서 포도당을 소화시켜서 뭐 된 거야? 이화작용. 그럼 포도당이 소화된 거야? 뭐 나온 거야? 아니, 다시. 녹말이 소화된 거야? 뭐 나온 거야? 포도당 된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녹말의 단위체가 된 거고. 자, 간다.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동화작용. 그걸 우리 뭐라 하지? 광합성. 됐니? 이름에 있는 거야. 광. 빛광자고요. 합성은 뭐 한다?
합친 거야. 빛으로 합친 거. 그러니까 누가 덩어리가 큰 거야? 그것이 덩어리가 훨씬 덩어리가 큰 거지. 알겠네? 그러니까 중합체가 훨씬 덩어리가 큰 겁니다. 오늘 할 건 이게 아니고. 자, 시작합니다.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어? 아미노산부터 되어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이 뭉쳐서 뭐 된다? 단백질 된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 있지. 뭐 있어? 아미노산의, 그렇지, 구조 볼 것. 알겠니? 아미노산의 구조 보는 거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조 가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조 어떻게 생겼어? 자, 아미노산은 무슨 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이야. 중심원소가 누가 돼야 돼? 탄소. 됐니? 중심원소가 탄소화합물이니까 중심원소는 탄소야. 민서가 중심원소가 중심원소가 뭐가 되고?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 정리 좀 해줘. 알겠니? 누가 있어야 돼? 자, 간다. 중심원소가 탄소야.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4번. 그 중에 이제 간다. 외워야 되겠지? 탄소가 있고, 이쪽에 누가 있냐면 이상한 새끼가 하나 붙지. 누구야? 걔. 누구야? 걔. 질소. 질소는 결합 몇 번 해야 돼? 3번. 그래서 질소 간다. 1번. 자, 질소 1번 한 거야. 탄소랑. 그 다음에 누구랑 붙어야 돼, 여기? 수소 하나. 요거 수소 하나. 요 이름 겁나 중요해. 탄소 중심에 두고 C에, 됐니? N에 H가 붙었지. 그래서 제 이름을 뭐라 불러? 이름부터 중요하다고. 얘 이름. N. 요 화학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H2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옛날에 이름 가르쳐줬어. 얘 이름은? 뭐 잠깐 나왔어. 이쪽에서 비슷한 말 나왔어. 제 이름은? 그래, 아미노기. 알겠니? 아미노기. 이걸 아미노기라 그래. 알겠니? 선생님 친구들 중에 소년단들이 있는데. 알아? 뭐 소년단들 있어. 걔네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애들을 뭐라 그래? 아미라 그래. 알겠니? 알겠니? 내 친구들이야 다 여기서 따온 거야, 이름이. 알겠니? 뭐 그런 데 다 넣은 거지. 알아? 아미들? 아미노기라 그래. NH. 이걸 아미노기라 그래. 알겠니? 아미노기. 이름 써줘? 안 쓸래. 아미노기. 됐어요? 아미노기. NH2. 근데 여기서 겁나 중요한 게 있지. 아미노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무슨 성? 염기성. 그래서 C, 중심원소 C, NH. 이름은 아미노기, 성질은 염기성. 여기까지. 됐습니까? 중심 탄소! 오른쪽에 뭐 있어? 산 있어. 일반적. 됐니? 누구 있어? 중심 탄소 C에 산소가 이중결합 붙고, 여기 뭐 있어? 그렇지. O에 H가 하나 붙어. 이렇게 붙는 거야. O하고 H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붙여야 되는데 보통 붙여서 쓰기도 해. 됐어요? 그럼 읽을 때 뭐라 읽어? C, O, O, H, C, O, O, H 쓰면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저기 NH처럼 C, O, 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됐니? 얘는 뭐야? 카복실기야. 카복실기. 이름은 얘 본명은 카복실기야. 카복실기야. 얘 본명은 카복실기. 저 새끼 본명은 아미노기. 이쪽은 카복실기야. 근데 이 카복실기에 어떠한 특징이 있지. 어떠한 특징이 있어? 이 새끼 산성이야. 산성. 됐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아미노기. 그 다음에 산성이니까 뭐야? 여기서 산성 떼어다가 산.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산이 됐던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축약하는 거야. 축약. 알겠니? 그래서 아미노산. 아미노기에다가 산성. 알겠니?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나왔던 거야. 아미노산.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왔지? 아미노산은 누구의 단위체야? 단백질의 단위체인데 무슨 성질도 있어? 염기성도 있고 산성도 있어. 그럼 염기성도 있고 산성도 있는 걸 우리 뭐라 불러? 그렇지. 양쪽성이라고 해야 돼. 염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안 돼. 두 개 다 가지고 있지.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양쪽성 원소라 그래. 알겠니? 그래 아미노산은 가장 대표적인 뭐야? 양쪽성 물질이야.
알겠습니까? 산성과 염기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되게 독특한 거지. 됐어요? 요거 구조 글이라 그럴까 봐 너무 중요해. 너희들 서술형으로. 알겠니? 내가 학교 선생님 나 이거네. 알겠니? 난 서술형으로 100%난 이거네. 나는 학교 선생님이다.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됐니? 서술형 문제를 내야 되겠다. 이번 시험 범위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뻔한 거야. 뭐나 그래? 이산화탄소를 구조식으로 그리시오. 채점하기 졸라 쉽지. 두 번째 뭐 있겠어? 그렇지. 아미노기 그려. 아미노산에 구조식을 그리세요. 그러면 오답인 CB가 안 걸릴 거 아니야. 생긴 모양 딱 그대로 내놔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고 아니면 이거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맞대 이딴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이렇게 정확한 걸 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요즘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심하대. 채점 스트레스가 죽겠대. 알겠니? 머리털 다 뽑힌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머리카락이 없어요. 난 학교 선생이 아니야 임마. 왜 날 봐. 됐니? 난 그리고 많아. 됐니? 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둘이 비울었어 지금 나를? 자, 아씨 저게 됐죠? 자, 두 번째 간다. 자, 이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두 번째 가죠. 겁나 중요한 거 시작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야? 그렇지, 20종이야. 됐죠?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야? 20가지. 됐니? 그 20가지에 얘네들은 공통이지? 그러면 그 아미노산의 종류는 누가 결정을 해? 그렇지. 자가 중심탄소에 탄소는 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인데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했지? 아니, 두 자리가 폈지? 결합을 4번 해야 되니까 여기에 누구 있어야 돼? 그냥 수소 있어. 그냥 수소 그냥 있어. 얘는. 그러니까 중심탄소는 뭐야? 이쪽에 뭐야? 아미노기. 이쪽에 뭐야? 카복실기. 누구 하나? 수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누굴 갖는 거야? 그래. 여기에 이제 누가 왔어? 여러 개가 와. 여기에 누가 와? 몰라. 제 이름을 뭐라 불러? 곁사슬이라 그러고 제가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이 돼? 그렇지.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곁사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20가지가 있는 거야.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그리라 그럴 때 얘하고 얘는 필수고 여기는 그냥 뭐야? R 쓰거나 그냥 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 보통 R 쓴단 말이야. R은 탄화수의 약자야. 그러니까 탄소가 와서 달라붙으니까 다른 탄소가 와서.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 몇 가지 있어? 20가지가 있는 거야. 자, 간다.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그렇지. 무한 가지가 있는 거지. 왜 무한 가지가 있는 거지? 얘네들이 중합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거지. 중합할 때 어떻게 돼? 그렇지. 뭐 방법이 무한 가지수가 있는 거지. 왜? 우리 영어에 스펠링에 몇 개 있다고? 스펠링 몇 개 있어? 26개가 있지만 단어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무한 가지가 있지. 왜? 그 스펠링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 결정되지. 그래서 그 스펠링을 붙이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자, 아미노산의 구조를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 볼게요? 자, 이제 이번엔 뭐 볼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뭐 볼까 이번에는? 이번엔 뭐 볼까? 이번엔 뭘 볼까? 그렇지. 얘네들이 결합되는 걸. 이걸 우리 뭐라 한다고? 중합이라 그래. 중합. 결합하는 걸 중합. 그래서 결합하고 난 애를 이름 부를 때 뭐라 그래? 중합체. 자, 중합되는데 아미노산의 중합체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암기 갑니다. 어떻게 아미노해? 자, 간다. 얘가 뭐야? 아미노산. 그럼 중합되는 아미노산 여기 있어야 돼. N에 H 하나, H 하나. 여기 그래서 나이 탄소 그냥 중심 탄소를 써서 그냥 R이라고만 썼어. 그럼 뭐가 돼야 돼? C에 O에 OH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자, 여기에 뭐 있어야 돼? H. 요거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자, 중합하세요. 어떻게 중합해야 돼? COOH. 여기 NaHH에. 뭐 하는 거야? 중합하는 건 합치는 거지. 합칠 때 뭐가 빠져나오면서 중합돼. 뭐가 빠져나오면서 중합될까? 뭐가 빠져나오면서 중합돼. 뭐 빠져나오면서 중합돼? 물 빠져나오면서 중합돼.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줄지 모르겠는데 물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한자로. 탈수라 그래. 탈수. 탈수 중합이라 그래. 그래서 잠깐만 어디서 물 빼? COOH지. 그래서 여기서 그 OH 빼는 거야. 여기서 뭐 빼?
H 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워? 많은 데서 많이 빼고 적은 데서 적게 빼자. 많은 데서 많이 빼고 적은 데서 적게 빼자. 그래서 COOH에서 OH에서 요거 빼고 여기서 H 빼는 거야. 그럼 뭐 빠져나와? 물 빠져나오겠죠. 자, 간다. 물 빠져나오고 빼기 물. 그 다음에가 이제 이대로 붙여. 엄청 중요한 거야. 남는 거 쓰게 파란색으로 C에 이중결합으로 O. 여기 뭐 남아? N에 H가 남지. 얘네들이 그대로 와서 붙는 거야. 어떻게 붙여? 자, 봐. C에 O가 붙고 여기 N에 H가 남고 여기서 잘려나간 공유결합과 여기서 잘려나간 공유결합이 이렇게 붙는 거야. C와 N 사이가 붙는 거야. 그래서 C와 N 사이의 결합 요거 물 빠져가 나가서 빼서 요거. 자, 얘 이름 뭐라 그래? 펩타이드. 얘 이름 겁나 중요한 거지. 오호호호. 얘 이름 뭐란다고? 펩타이드. 그래서 오늘의 암기. 됐니? 아미노산이 중합되고 물 빠지면 무슨 결합이 일어난다래?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이거 펩타이드. 그리고 여기서 또 봐. 그러면 또 봐. 여기서 R 여기 가서 이렇게 붙으면 되지. 그럼 또 중합되니까 여기 CO하고 이쪽에 있었던 NaH하고 LH하고 해서 물 또 빠지고 얘네들 또 결합했겠지? 그럼 여기 또 뭐 나오겠어? C에 O에 N에 H. 그래서 여기 또 다시 뭐가 있겠어?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진짜 학교 선생님들 치사한데 펩타이드 결합에 뭘 물어봐? 개수 묻는 선생님 있었어. 너 충격 먹었잖아. 됐니? 자, 간다. 무슨 말이야? 아미노산이 10개 있대. 나 이런 문제 작년도 뭐 요거에서 내가지고 됐니? 그것도 서술형으로 했어. 됐니? 그 애들 다 틀려버렸지. 됐니? 아미노산이 10개 있대. 그러면 얘네들이 중합됐대. 펩타이드는 몇 개가 만들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야.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져? 9개. 왜 9개야? 그렇지. 2개가 만나서 하나 됐을 거 아니야. 2개가 하나야. 근데 3개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펩타이드 결합. 2개 만들어. 5개 되면 4개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100개가 나왔어. 그러면 100개가 펩타이드 결합하면 아미노산 100개가 펩타이드 결합하면 99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개수보단 꼭 몇 개 모자라. 하나 모자르게끔 되는 거지. N-1. 알겠니?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를 물어봤다니까. 놀랐어. 내신이라 그런 거야. 내신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알겠지? 됐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내지 않을 거야. 됐니? 뭔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자, 봐. 아미노산이 뭐 된 거야? 중합될 때 물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 혹시라도 한번 해볼게. 그냥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 그럼 반대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뭐야? 단백질이 뭐 되는 거야? 아미노산 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면 돼? 분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소화. 잘라지는 거잖아. 덩어리 큰 거, 덩어리 작은 거. 그러면 봐라. 단백질이 아미노산 될 때 또는 단백질이 소화될 때 어떻게 돼야 돼? 됐니? 잘 봐. 중합될 때 물이 빠져. 나왔지? 소화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물을 넣으면 되지. 내가 여기다 물 넣어서. 물 넣으면 이게 잘리고 여기에 OH 붙고 여기에 H 붙여서 다시 뭐 만들어줄 수 있어? 아미노산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먹고 소화될 때 뭐 필요해? 물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냥 밥 먹고 뭐 마시는 거야? 그렇지. 밥 먹고 물 마시는 거야. 밥 먹고 왜 물 먹는 줄 알았어? 그럼 밥 먹고 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먹은 고기가 그 물을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단 말이야. 알겠니? 밥 먹었지? 안 먹었어? 밥도 안 사줬어? 고기도 사주고 그래. 됐어? 그러니까 밥 먹고 뭐 마셔야 돼? 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가 도와되는 거야. 밥 먹고 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범아. 밥 먹고 뭐 먹으라고? 물 먹으라고. 자식. 왜? 아니 수업할 때 손을 들었으면 뭐 말을 해. 왜? 됐어? 범이가 잘생겼지? 질투하지 마라.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미노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제1번이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2번이 핵산의 단위입니다. 자, 책 잠깐만 보고 갈게요. 칠판이 잘 안 지워지냐?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 자, 봐. 책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책 봐. 그래서 아미노산은 중심 탄소,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겹사슬로 돼 있어. 아미노기, 카복실기, 중심 탄소, 겹사슬, 수소는 필요 없고. 이 겹사슬의 종류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 20가지. 아까 봐. 여기에 아미노산, 여기 OHH 빠져서 물 빠져나오는 거야. 물 빠지고 중합됐다 그래서 탈수 중합이고 요 부분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도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인 거죠. 됐니? 이온 결합은 이제 우리는 안 나와. 알겠니? 아까 우리 이온 결합에서 아까 내가 분해 들어와서 잘린 거 있지? 우리 화합물에서 지금 뭘로 들어간 거야? 공유 결합성 화합물로 온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혹시 알죠?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돼. 알겠니? 내가 공부가 미진한 부분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보면 된다. 알겠니? 거기 엊그제 저거 다 올려놨어. 현장 강의 우리 거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강의 있으니까 또 스튜디오 봐도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수많은 아미노산 여기 있네. 아미노산 물 빠지고 결합돼서 펩타이드야.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 끝도 없이 있어. 펩타이드 결합이 끝도 없이 있어. 그럼 우리 뭐라 불러? 그렇지. 폴리 무슨 뜻이야? 매우 많은. 그러니까 폴리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매우 많은. 그러니까 뭐야?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또 무진장 많아서 어떻게 돼야 돼? 구부러지고 겹쳐서 고유한 입체 구조와 성질을 가지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단백질이라 그래. 됐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기능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다. 알겠니? 수많은 것들이 있어. 읽어보면 되겠죠? 오늘 선생님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를 빼먹었네? 아까 해서 거기서 빼먹었다. 야. 아미노산은 산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어? 염기성도 있으니까 무슨 성이야? 양쪽성.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야? 첫 번째, 산성이 있으니까 뭐랑 반응해? 염기랑 반응해. 염기성이 있으니까 뭐랑 반응해서? 산성. 그렇지. 그래서 단백질은 산성에도 녹고 뭐에도 녹아? 염기성에도 녹는 거야. 우리 피부는 산성에도 녹아. 근데 우리 피부는 뭐에도 녹아? 염기성에도 녹아. 그러니까 우리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산성이나 염기성이 닿으면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샴푸 써? 뭐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샴푸 쓸 거야. 알겠니? 그 샴푸를 우리 뭐라 그래? 중성세제라고 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단백질이니까 중성으로 감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미 그지? 머릿결이 좋은 거야. 중성 샴푸를 쓰거든. 개수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털은 좋아. 알겠니? 됐어. 오늘 빈정 확 상행하는데 오늘 수업하는 게 오늘 영 그러네. 확 그냥 됐어요. 그 얘기를 안 했네. 됐죠? 또 하나 있지? 됐니? 얘네들이 너무 덩어리가 크지? 연결이 아까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이지. 그 펩타이드 결합이 끝도 없다 보니까 그 결합력이 어떻게 돼야 돼? 약해.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 그 결합이 어떻게 돼? 끊어지거나 비틀어 버려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은 구조가 너무 커서 뭐에 약해? 열에 너무 약해. 그 얘기를 내가 빼먹었어. 알겠니? 단백질의 특징은 뭐에? 산과 염기에 반응한다. 뭐에 약하다? 열에 매우 약하. 알겠니? 머리카락 같은 거나 혹시 너네 손톱 같은 거 태워봤어? 태우지 않더라도 아주 조그만 열이 가하면 어떻게 돼? 금방 변성되는 거라고. 알겠니? 우리 피부는 열에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삼겹살 먹어봤나 모르겠지만 삼겹살 불에 구우면 삼겹살 단백질 덩어리야. 확 모양과 형태가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오늘 머리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거 헤어? 뭐 고데기도 괜찮겠다. 근데 난 헤어 드라이어기라고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헤어 드라이어기 같은 거 보면 뭐야? 무슨 바람 나와? 그렇지.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야. 열을 가해서 머리카락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라고. 열을 가해서. 알겠니? 그래서 조금 열을 가하면 오래 안 가지. 그래서 파마 같은 거 할 때 보면 감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 겁나 열을 가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남학생들 나중에 여자친구 머리 파마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겠니? 5시간씩 있어. 알겠니? 그럴 자신 있으면 따라가는 거 알겠니? 그래서 열을 가해서 머리카락을 변형시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남학생들은 여자친구가 미용실 갈 때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갔다 와. 그러고 돈 주는 거야. 알겠어?
미안하다. 썰렁했다. 오늘 단백질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아마 시험 범위가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지? 대성 진도 조금 변형된 건 또 따로 대성만 모아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